제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피부에 무엇이 돋아나거나 종기와 부스럼과 색점이 나타나면 일단 문둥병으로 간주하여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게 하라. 만일 이런 것이 나타난 자리의 털이 휘어졌거나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게 보이면 그것은 문둥병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그 자리가 휘어졌을지라도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고 그 털이 휘어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7일 동안 그를 격리시켰다가 7일째 되는 날에 그를 다시 진찰하여 그 점이 변하지 않고 그 이상 피부에 번지지 않았으면 다시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진찰하여 그 자리가 다소 엷어지고 더 이상 번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깨끗한 자로 선언하고 그는 옷을 벗어 빨아야 한다. 그러면 그가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은 후에 그 점이 피부에 번졌으면 그는 제사장에게 다시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만일 그 점이 실제로 번졌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를 문둥병자로 선언하게 하라. 누구든지 문둥병에 걸린 자가 있으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한다. 제사장이 진찰한 결과 그 피부에 흰 점이 돋고 그 자리에 있는 털이 휘어지고 돌기가 생겼으면 이것은 만성 문둥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한 자로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부정한 자로 이미 판명되었기 때문에 그의 문둥병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 제사장이 보았을 때 만일 그 문둥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번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깨끗한 자로 선언해야 한다. 그는 전신이 휘어졌으므로 이미 나은 자이다. 만일 그의 몸에 돌기 같은 것이 다시 나타나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해보고 문둥병이 재발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그를 부정한 자로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돌기같이 솟아오른 그 부분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하며 제사장은 그를 다시 진찰해보고 그 자리가 완전히 휘어졌으면 그를 깨끗한 자로 선언해야 한다. 그는 이미 깨끗한 자이다. 누구든지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은 후에 그 자리가 희게 부어오르거나 거기에 희붉은 색점이 돋아나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제사장이 보기에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게 보이고 그곳의 털이 휘어졌으면 그를 부정한 자로 선언하라. 이것은 종기에서 발생한 문둥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만일 그 자리에 흰 털도 없고 그 색점이 피부보다 얕게 보이지도 않으며 또 그 희붉은 색깔이 다소 엷어져서 회색으로 변했으면 제사장이 그를 7일 동안 격리시키도록 하라. 만일 그 격리 기간 동안에 그 색점이 번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문둥병자로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점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번지지도 않았으면 이것은 종기가 나은 자국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깨끗한 자로 선언해야 할 것이다. 누가 불에 데웠는데 그 댄 자리에 희거나 희붉은 색점이 생기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만일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게 보이면 이것은 화상에서 발생한 문둥병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부정한 자로 선언해야 한다.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으며 그 색점이 다소 엷어졌으면 제사장이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켰다가 7일째 되는 날에 그를 다시 진찰해보고 그 색점이 번졌으면 그를 문둥병자로 선언하게 하라. 그러나 그 색점이 번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그 색깔이 엷어졌으면 이것은 화상 자국이므로 제사장은 그가 문둥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나 여자가 머리나 털에 부스럼이 났을 경우 제사장은 그를 진찰해보고 그 부스럼이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가늘고 누런 털이 나 있으면 제사장은 그를 문둥병자로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했을 때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은데도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켰다가 7일째 되는 날에 그를 다시 진찰해보고 만일 그 부스럼이 번지지 않고 피부보다 우묵하지도 않으며 그 자리에 누런 털이 없으면 그는 그 부스럼 주변의 털을 밀고
제사장이 다시 그를 7일 동안 격리시키도록 하라.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그를 다시 진찰했을 때에도 그 부스럼이 번지지 않고 피부보다 오목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있으면 제사장은 그를 건강한 자로 선언해야 한다. 옷을 빤 후에는 그가 깨끗해질 것이다. 만일 깨끗한 후에라도 그 부스럼이 번지기 시작하면 제사장이 그것을 조사해보고 확인한 다음에는 누런 털이 나 있는지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를 문둥병자로 선언하게 하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부스럼이 번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나 있으면 그 문둥병은 이미 나았으므로 제사장은 그를 깨끗한 자로 선언해야 한다. 만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흰 반점이 생기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진찰하도록 하라. 그 피부의 색점이 점점 희끄무레해지면 그것은 문둥병이 아니라 피부에 도단한 어우러기이므로 그 사람은 깨끗한 자이다. 누가 머리 앞뒤에 머리털이 빠져서 대머리가 되어도 이것은 문둥병이 아니다. 그러나 머리털이 빠져서 대머리가 된 그 자리에 희붉은 점이 생기면 이것은 문둥병 증세이다. 이런 경우에 제사장은 그를 진찰해보고 그 자리에 문둥병 증세와 같은 희붉은 색점이 돋아 있으면 이것은 문둥병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부정한 자로 선언해야 한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하며 그 병에 걸려 있는 동안은 부정하므로 그는 야영지 밖에서 따로 살아야 한다. 만일 양털이나 모시로 된 의복이나 천, 그리고 가죽이나 가죽 제품에 푸르거나 붉은 점이 생기면 이것을 일단 문둥병 색점으로 보고 그 색점이 생긴 의복이나 가죽이나 천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7일 동안 따로 간직해 두었다가 7일째 되는 날에 그것을 다시 살펴보고 만일 그 색점이 번졌으면 이것은 전염성 문둥병이므로 부정하다. 그러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천이나 가죽을 불로 태워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제사장은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빨게 한 다음 또 7일 동안 간직해 두었다가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그때에도 그 색점의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비록 그것이 번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은 문둥병 색점이다. 그것은 전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천이나 가죽은 불로 태워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어졌으면 그는 그 부분을 잘라버려야 한다. 만일 그 후에도 그 색점이 다시 나타나면 이것은 번지는 문둥병 색점이므로 그것을 불로 태워야 한다. 만일 그것을 빤 후에 색점이 없어졌으면 그것은 다시 빨아야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은 털이나 모시로 만든 의복, 그것으로 된 천, 그리고 가죽이나 가죽 제품에 생긴 색점이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주는 규정이다. 제14장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문둥병이 나은 사람의 정결 예식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문둥병이 나은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오면 제사장은 야영지 밖으로 나가서 그를 진찰해야 한다. 제사장이 보기에 그 문둥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의식상 깨끗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 가지를 가져오게 하여 새 1마리는 맑은 샘물을 담은 질그릇 위에서 잡고 다른 새는 산채로 백향목과 우슬초 가지와 홍색 실과 함께 그 핏물에 찍어 문둥병이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려주고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한 다음 제사장은 그 새를 들로 날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문둥병이 나은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몸에 있는 털을 모조리 밀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비로소 깨끗하게 되어 야영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야영지 안에 들어온 후에도 7일 동안은 자기 천막 밖에서 머물러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도 그는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시 밀고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깨끗해질 것이다. 그 다음 날인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감람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6.6리터와
감람기름 0.3리터를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성막 입구로 데려다 놓고 또 그가 가져온 예물도 그곳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와 감람기름 0.3리터를 제단 앞에서 흔들어 허물을 속하는 속건제로 나 여호와에게 바친 다음 그 어린 순양은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거룩한 곳에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속건제물은 매우 거룩하므로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다. 제사장은 이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또 그 감람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부은 다음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것을 찍어서 나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손바닥에 남은 기름의 일부는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속건제물의 피를 바를 때와 같이 바르고 그 기름의 나머지는 그 사람의 머리에 발라 제사장은 나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부정에서 깨끗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 다시 속죄하고 또 번제물을 잡아 그것을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과 함께 제단에 바쳐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의식상 완전히 깨끗해질 것이다. 만일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이런 것을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속건제물로 나 여호와에게 흔들어 바칠 어린 순양 한 마리와 곡식으로 드릴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2.2리터와 그리고 감람기름 0.3리터를 바치도록 하라. 또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준비하였다가 8일째 되는 날에 정결의식을 위해서 그것들을 성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어린 양과 기름을 받아 나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고 속건제물인 그 어린 양을 잡아 정결함을 받을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발라 주어야 한다. 또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것을 찍어 나 여호와 앞에 7번 뿌린 다음 손바닥에 남은 그 기름을 속건제물의 피를 발라줄 때와 같이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주고 그 나머지 기름은 그의 머리에 발라 제사장은 나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사람이 자기 힘대로 바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과 함께 하나는 속죄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 정결함을 받을 그 사람을 위해 나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부정해서 정결함을 받는 데 요구되는 제물을 그대로 바칠 수 없는 경우에 지켜야 할 규정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줄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 살 때 내가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이 생기게 하면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색점을 조사하러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부정하다는 선언을 받지 않도록 먼저 그 집을 비우게 하라. 제사장이 보았을 때 만일 그 집 벽에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벽 표면보다 우묵하게 보이면 그는 집 밖으로 나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7일 동안 일체 출입을 금지시켰다가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와서 조사해보고 만일 그 색점이 벽에 번졌으면 제사장이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돌을 뽑아서 성 밖의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라. 또 제사장은 집안의 모든 내부 벽을 철저히 긁어내게 하고 그 긁은 부스러기를 성 밖의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뽑아버린 돌은 다른 돌로 갈아 끼우고 긁어낸 벽에는 다른 흙으로 대신 바르도록 하라. 그러나 그 후에 색점이 또 나타나면 제사장은 다시 와서 조사해야 한다. 그때 만일 그 색점이 번졌으면 그것은 악성 문둥병이므로 그 집은 부정하다. 이런 경우에는 그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모든 흙을 성 밖의 부정한 곳에 내버리도록 하라. 그리고 그 집이 폐쇄되어 있는 동안 그 집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또 그 집에서 자거나 먹는 자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나 그 집의 벽을 새로 바른 후에 제사장이 다시 와서 확인했을 때 색점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문둥병이 사라진 것이므로 제사장은 그 집을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 가지를 가져오게 하여 그중 새 1마리는 맑은 샘물을 담은 질그릇 위에서 잡고 다른 새는 산채로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 가지와 함께 그 핏물에 찍어서 그 집에 7번 뿌려 그 집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그 산새를 성 밖의 들로 날려보내도록 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장이 그 집의 부정을 제거하면 그 집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상은 문둥병 증세가 의복이나 집안에 나타났을 경우와 그리고 피부에 무엇이 돋아나거나 종기와 부스럼과 색점이 생겨 문둥병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부정할 때와 부정하지 않을 때를 결정해 주는 규정이다.